반갑습니다. 꾸쌤의 수학원 구명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열 문제를 쭉 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수업을 하려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자, 즐겁게 항상 긍정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보통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가려도 위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자,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또 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공부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게 공부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좌도 선생님하고 그렇게 조금 행복한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차 등비 수열에 관한 걸 이제 우리가 마쳤다고요. 그래서 늘 선생님이 던져주지만 저격 타임을 통해서 조금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재의 컨셉과 약간 다른 하지만 중요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제 10번째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자, 잘 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모든 항이 양수. 그러면 여기 양수인 거에 로그를 취한 게 bn이야. 그럼 선생님 의도가 뭐냐면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등비 수열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미치 10인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n 곱하기 로그 2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될 거라고. 거듭 제곱은 앞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개수처럼 앞으로 로그 2를 뺐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등비 수열인데 로그를 취했는 전체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꼭 알았으면 좋은 건 로그에다가, 즉 다시 말해서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했는 전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된다. 요거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 옆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적어볼게. 자, 첫 번째는 AN 자체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야.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인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고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했는 녀석을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죠?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고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있으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결국 로그를 취하면 1차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요거 한 개. 자, 두 번째는 선생님 수업을 정말 꼼꼼하게 들은 학생들은 그 느낌이 있겠지만 AN 자체가 원래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다음과 같은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등비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취했는 수열. 자, 요런 걸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얘 등비 수열 될 수 있는지, 또는 등비 수열에다가 자, 만약에 bn도 등비 수열이라 해볼게. 자, an, bn이 모두 등비 수열일 때 등비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을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면 요 수열도 등비 수열이 되는지, 또는 원래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의 역수를 취하면 요것도 등비 수열이 되는지, 그리고 또는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 그 등비 수열을 제곱해도 등비 수열이 되는지. 자, 요거 결론은 뭡니까? 얘기했죠. 전부 다 등비 수열이야. AN, BN이 모두. 자, 선생님 여기다가 자, BN도 적을게. 등장했으니까 AN하고 BN이 등비 수열이라고 가정하면 등비 수열의 실수배, 등비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역수, 등비 수열의 거듭 제곱. 얘네들은 전부 등비 수열이다. 아셔야 되겠지. 참고 선생님이 해서 등비 수열에다가 등비 수열을 더했어. 그지?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을까? 등비 수열 더하기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그리고 더하기 3의 n제곱. 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치면 등비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더했어. 얘를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 등비 수열이 될 수 없다고. 왜? 등비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얘가 한과 한과 다르기 때문에 이 n에 대한 항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등비 수열 더하기 등비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어. 등비가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적을까? 자, 등비 수열이 가능하다. 어떨 때냐면 앞에 있는 등비 수열과 뒤에 있는 등비 수열의 공비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얘가 앞에 너 공비 2야? 나도 2가 되어줄게. 그러면
한 번 둘 곱했다 생각하고 2를 빼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n-1제곱이 3마리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 있으니까 등비수열이 되잖아.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등비수열 더하기 등비수열이 된다면 AN의 공비를 R1이라 하고 BN의 공비를 R2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공비가 같게 되면 등비수열 더하기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했다고. 등비수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등비수열에 있는 앞에 보면 등비수열에 대한 실전 개념을 수업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정리가 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의 마인드를 담아서 선생님이 저격 타임 문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결국은 이 문제에다 별표 3개를 다 쳐놓고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반드시 정리하고 마지막 한 개만 쌤이 딱 파면서 해볼게. 자,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제곱도 등비수열. 자, 순서 잘 봐. AN이 등비수열이야. 쌤 약식으로 적을게. 등비수열. 그러면 원래 수열을 제곱했는 얘도 등비수열이죠. 그치? 자, 그러면 원래 등비수열에다 로그를 취했다.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서 밑이 2인 로그를. 그러면 이 전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등차 수열. 근데 이렇게 했는 녀석이 BN이라 했으니까 결국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 목적은 BN이란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던져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BN이 등차 수열이니까 사실은 B1부터 B20까지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일까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그럼 얘는 2분의 항수 몇 개? 하나, 둘, 20개. 그리고 첫째 항과 말항의 합. 여기에 B20이죠? 이렇게. 얘가 얼마냐면 50이 된다. 요게 바로 돼야 돼. 30초 만에.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해주면 여기에 B1 그리고 더하기 B20.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에 쌤이 두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자, 두 번째는 AN 자체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A의 지금 M에다가 플러스 AN을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A의 P에다가 플러스 AQ. 자, Q번째 항하고 P번째 항을 더한 거지. 등차 수열이라면 합이 똑같다 하면 쌤 결론이 뭐라고 했죠? 여기 항수들의 합. 항수들의 합. 결론 M 플러스 N이란 얘하고 P 플러스 Q라는 얘하고 같다라고 했어. 항수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항수의 합이 같다면 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등차 수열일 때. 그럼 보여? 항수의 합이 21이죠.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B2 더하기 B19 얘도 5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항수의 합이 21이니까 B3 더하기 B18 얘도 5가 될 수밖에 없어. 자, 맨 끝에 쌤 보면 10, 11이니까 10, 11, 11번째, 10번째. 따라서 쌤 알 수 있는 거는 B10번째 그리고 더하기 B11번째. 얘 또한 5가 될 수밖에 없다. 요게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되겠지? 자, 선생님 요걸로 지금 하라는 얘기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B10은 뭐냐면 B10은 여기다 10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로그의 2에다가 얼마 됩니까? A10의 제곱. 자, 여기에 플러스. 지금 지울게 이제. 여기 플러스에다가 마찬가지로 B11은 로그의 2에다가 A의 11의 제곱. 근데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2에다가 A의 10 그리고 곱하기 A의 11 요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죠. 문제는 지금 얘를 묻고 있잖아. 결국은 얘를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현재 5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의 10 그리고 곱하기 A의 11 얘 전체의 제곱은
2의 몇 승이다? 5제곱이다. 그래서 2의 5제곱인 3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어떤 개념들 그리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 완벽하게 수업됐고요. 정말 잘한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총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등차 등비 끝. 이제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좌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다. 수열 문제에서 어차피 하나하나의 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도 합이 중요하잖아. 합의 결과가 뭔데? 전체 시그마 결과가 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합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등차 등비는 공식이 있지만 등차 등비 이외 수열은 합을 구하기가 좀 애매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 이외의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수열의 종류가 아니라 합공식인 거야. 합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시그마의 성질 우리 교과 개념 다 배웠죠. 분배 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관계없는 상수는 앞으로 빠진다. 상수를 더하면 항수만큼 더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은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하잖아. 그쵸? 이건 너무 중요해.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 다 알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선생님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요 시그마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출 강좌니까 요걸 조금 다듬어서 정리해 보자고. 자, 첫 번째. 자, 시그마라는 것을 목적 필기해 보세요. 자, 등차 또는 등비 이외의 수열의 뭐를 구하기 위한 거다?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한 거야. 합. 합을 구하기 위해 이제 탄생된 거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시그마 합이라는 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지금 AN이라는 게 있어. 자, 예를 들어 쌤 이렇게 해볼게요. 첫째 항이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 쭉 가서 10번째 항이 10 곱하기 11이야. 그럼 이런 수열들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잖아. 요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의 합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요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갔을 때 반드시 일반항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요런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자, 알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야, 시그마라는 거 등차 등비 이외 자, 합이야. 근데 K로 바꾸는 거야. 자, K에다가 그리고 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K가 변합니다. 그죠? 1부터 해서 어디까지 변한다? 10까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수열의 합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그때 선생님 뭐 쓸 수 있다고요? 자, 시그마 이렇게 하고 K는 1부터 해서 10까지가 들어가고 K 제곱에다가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었다고. 근데 조금 전에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지? 자, 근데 선생님 조금 이따 정리해 주겠지만 K 제곱 공식인데 원래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K 공식이니까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외우자고요. 마치 우리 로그 2가 0.3010인 것처럼. 자, 이 녀석은 시그마 K 제곱인데 항수가 10개가 되면 385가 바로 나와야 돼. 자, 요거 암기하세요. 1부터 10까지 합 있잖아. 얘도 반드시 외운다고. 그러면 55가 되는 거야. 440이죠. 그치? 이렇게 일단 할 수 있다고. 자, 바로 385, 55 이런 걸 외우면 참 좋은데 요게 우리가 시그마를 공부하는 목적이었던 거야. 등차 등비 쌤 얘기하고 싶은 거. 따라서 일반항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 일반항을 K로 바꾼 거 있잖아. K로 바꾼 거. 그리고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이 바로 뭐지? 요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기호나 요 기호는 다 똑같은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자, 시그마 만약에 선생님 AK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K는 1부터 해서 N-1까지 했다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을 따로 쓰는 자세도 돼야 돼. 그치? 따로 뜨는 자세도 돼야 돼. 자, 요런 게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요런 개념이야.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K가 1부터 해서 12까지 여기에 지금 AK가 있단 말이야. 자, 쌤이 있으면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둘째 항 이렇게 쫙 해서 12번째 항까지 가겠죠. 자, 이걸 자유롭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선생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그마 뒤쪽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A의 2K-1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A의 2K.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위의 결과하고 똑같아지려면 두 개씩 묶었잖아. 그럼 이게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K 대신에 1을 일단 넣는 거야. 그러면 A1 더하기 A2니까 여기 나타나지. 그리고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마지막에 12로 끝나야 되니까 6까지. 자,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 자, 또는 자, 시그마 요렇게 써놓고 K는 1부터 해서 여기에 4까지로 쌤 고치고 싶은 거야. 요쪽에 올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총 항이 12개인데 그러면 4개씩, 자, 4군밖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에 3개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3개씩 들어갈 때 순환형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3K-1, 3K 빼기 2, 3K 이런 거 있죠. 모든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A에다가 3K-2 이렇게 처음 했으면 K 대신에 1 대입하면 첫째 항이니까 여기 첫째 항이 나온다고. 그 다음 숫자는 A에다가 3K-2, 1 쓰고요. 그 다음 숫자는 A에다가 첨자를 3K라고 쓰면 K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A1, A2, A3 K 대신에 2 넣었을 때 A4, A5, A6 그 다음 K 대신 4 넣었을 때 A11, A10, A11, A12 해서 마지막에 3개까지 나오는 구조. 그래서 자유롭게 만약에 시그마 뒤쪽에 어떤 항이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쌤 보면 시그마 문제를 풀 때 시그마가 시험 문제 유형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자, 시그마 계산 원칙이라고 쓸게. 자, 시그마 계산 원칙. 총 문제가 선생님이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여기 네 번째에서 요 네 가지 유형으로 다 묶일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시그마 뒤쪽에 일반항을 쌤이 표현해 보니까 여기에 K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 거야. K에 관한 다항식.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예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2차, 1차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이때는 반드시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야. 그 공식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에다가 K 공식이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합이기 때문에 일종의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해석해도 되죠. 자,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의 합이죠. 자, 시그마 이렇게 나서 K는 1부터 해서 자, N까지에다가 K 제곱이 들어가.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N 제곱까지. 요건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데 우리가 전개 공식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유도해 보면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그때 여기 10이 된다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385 바로 하자고 했어.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마 있고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죠. 여기 N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얘도 우리가 해보면 위에 있는 얘하고 쌍둥이가 돼. 자,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 차이점은 요 전체의 제곱이 된다.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합. 요건 외워야죠. 그치? 자, 그리고 시그마 뒤쪽에 두 번째 유형이야. 시그마 뒤쪽에 지수의 K가 있어. 지수의 K가 있는 유형. 자, 얘는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풉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그마 이렇게 있고 K는 1부터 해서 10까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2에다가 k-1제곱이 있어. 요 수열에 합을 하겠다. 근데 얘는 가치가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등차 등비 이외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하고 똑같죠. k 대신에 1을 넣어봐. 2의 0제곱 1이죠. 2 넣으면 2의 1제곱, 3 넣으면 2의 제곱. 이렇게 쭉 간다고. 그래서 2의 9제곱까지. 자, 그러면 얘는 그 유명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공비에 조심해야 돼. 여기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지수가 아니라 항수입니다. 항수. 2의 10제곱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해서 1023이 나온다고. 그러면 요 과정을 빼자고요. 앞으로. 어차피 시그마 뒤쪽에 지수의 k가 있으면 요걸 요렇게 올 수 있겠니? 무조건 공비는 2가 될 거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요 전체 항에다가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1이니까 어차피 쌤 뺀 거라고. 그리고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이니까 공식을 이렇게 바로 오면 참 좋겠다는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어떤 유형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분모의 k가 오는 게 있어요. 자, 분모의 k가 이렇게 오는 거야. 얘 목적은 소고를 위한 거야. 소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 분해입니다. 자, 부분분수 분해 요 공식을 써서 소거를 해서 우리가 보통 앞에 거랑 맨 끝에 항을 남겨가지고 간단히 계산한다 이런 거잖아.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 공식 알고 있죠. a 곱하기 b분의 1이다. 분모에 이렇게 k가 나와. 그럼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뺏는 거분의 1이고 그리고 앞에 거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끔 내신이나 이럴 때는 3개짜리가 나와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 얘도 마찬가지야. 맨 뒤에 거 c에서 맨 앞에 거 a를 빼. 그리고 앞에 거 중간 거 a, b 부분의 1 그리고 빼기 중간 거 뒤에 거 b, c분의 이렇게 한다. 자, 선생님이 증명은요. 요거 중간에 거 여러분 요거 중간에 거 통분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고 여기는 c를 곱했고 여기는 얼마? 여기에 a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약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론은 똑같죠. 요렇게. 자, 부분수분의 공식을 정확하게 쓰고 요즘의 추세가 여러분 뭐냐면 얘가 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 써.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 정의 쓴다는 뜻은 시그마 뒤쪽에 1부터 2부터 착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대입을 하면 소거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겠어? 주기가 나오거나 요런 등등의 규칙이 반드시 있다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 하면 소거나 주기를 이용하고 등차 세열과 특히 결합이 되면 대칭성으로 멋지게 양음 이렇게 소거되는 스토리가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주 나오는 어떤 공식이 있어.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 자, 시그마 이렇게 있고 요쪽에 2k-1이 있어. 자, k는 1부터 해서 여기 n까지. 그러면 잘 보면 첫째 항 1,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5잖아. 그지?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2n-1이 되는 거야. 자, 어떤 의미죠? 연속한 홀수죠. 다시 연속한 홀수. 연속한 홀수 n개의 합이죠. 연속한 홀수 2개의 합은 4니까 2의 제곱. 쌤 말하는 거 잘 봐. 연속한 3개의 홀수의 합은 9니까 3의 제곱. 그럼 연속한 홀수 n개의 합. n개의 합이야. 그지? 얘는 안 봐도 n제곱이 되겠다. 꼭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쌤 얘기했지만 두 번째 k는 1부터 해서 10까지에다가 k제곱 공식이다. 자, 얘는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이다. 얘를 거치지 않고 그냥 385.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여기 n까지가 가. 그리고 k에다가 여기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얘는 3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n 플러스 2 해서 자, 가끔 나오는 거니까 요 4번도 꼭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시그마는 선생님이 알려준 요 개념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문제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가끔씩은 등차 수열의 대칭성 또는 등비 수열의 어떤 특성, 과정 가지고 시그마하고 통합적으로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재 안에 이제 기출의 미래 시그마 문제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특이나 수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새로운 유형까지 대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정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AK가 뭔지 몰라도, 즉 AN이 뭔지 몰라도 연속한 10개 항의 합은 3이고 AK의 제곱, AN의 제곱이 뭔지 모르더라도 연속한 10개의 합은 7이래.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자, 너희들은 시그마 기본 성질을 알아?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가 성립할 거야. 근데 너 관계없는 상수지? 2를 뺀다고요. 곱하기. 자, 시그마 넣고 K는 1부터 해서 10까지에다가 AK의 제곱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가 그대로 오고 그리고 여기에 AK가 이렇게 올 거라고. 자, 그런데 얘는 다 나왔잖아, 값이. 2 곱하기 얘가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습니까? 3이 나왔고 자, 여기에 7이 나왔고 그제?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빼기 얘도 지금 나왔죠. 대입하면은 3이 될 거야. 자, 14에서 3을 빼니까 11이 정답이지. 그래서 52번의 답은 자, 4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기본 성질 문제고요. 53번도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계산했을 때 AK가 뭔지 몰라도 연속한 5개 합은 8이야. BK가 뭔지 몰라도 연속한 5개 합은 9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아래쪽 할 수 있어? 시그마 기본 성질로.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 하지만 앞에 문제 차이점. 자, 첫째 항도 4고요. 첫째 항도 4고 두 번째 항도 4고 다섯 번째 항도 4야. 그러면 항 곱하기 항수하면 되잖아. 뒤쪽에 20이죠. 자, 요거만 계산. 자, 2 곱하기 자,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해서 5까지. 여기 AK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기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해서 5까지가 들어가. BK. 그리고 플러스 자, 항수만큼 곱하면 되니까 4, 5, 20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의 힘을 빌려. 자, 2 곱하기 얘가 얼마로 나왔죠? 8이야, 8. 그리고 빼기 BK는 9입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20이 돼요. 16에서 9를 빼면 7이지. 7에서 20 더하면 27이지. 그지? 자, 내가 원하는 답은 27이다. 요게 53번. 그쵸? 자, 그렇게 풀고. 자, 54번 한번 볼게. 자, 이게 선생님 실전에서 얘기했던 실전 개념 정리할 때 했던 거야. 자, n이 홀수다라고 하면 우리 n 대신에 이렇게 2k-1을 주로 대입하죠. 그리고 k는 자연수. 그치? 자, 그리고 n이 짝수다. 이렇게 짝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n 대신에 2k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안에 명확히 홀수야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짝수야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쓴다고. an 다시 쓰는 거야, 쌤이. 홀짝 표현 가지고. n이 홀수야? 그럼 n이 2k-1이야? 근데 k는 자연수겠지? 이렇게 하면 n 대신에 그대로 2k-1을 넣어요. 자, n 대신에 2k-1을 넣어. 그리고 뒤쪽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했는 거에 제곱이 분자고 분모는 원래 2가 있고 자, 근데 보여요? 없어지니까 4k 제곱 나누기 2니까 아, 그때는 2k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짝수가 된다. 즉 2k 꼴이 된다. k는 자연수 집어넣어야죠. n 대신에 2k를 넣으니까 분자는 4k 제곱. 근데 밑에 기다리는 게 2. 그리고 더하기 n 대신에 2k를 집어넣고 그리고 더하기 1이잖아. 자, 계산해 주면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쪽에 2k 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고.
각각의 홀수 짝수에 따라서 선생님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문제가 1단계인 거야. 오, 그리고 쌤 이게 설명한 거 나왔네. 자, 두 번째는 2단계 여러분들이 자 시그마 이렇게 집어넣어. n 이꼴 1부터 해서 여기에 10까지 an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첫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쭉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2k 빼기 1하고 2k로 표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a의 2k 마이너스 1 요꼴로 표현하라는 뜻이고 얘는 a의 2k로 표현하라는 뜻이니까 얘와 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집어넣는 거야. 시그마 뒤쪽에 그대로 넣고 여기 안쪽에 a의 2k 마이너스 1과 그리고 플러스 a의 2k를 이렇게 쓰게 되면 k가 바뀌지 않아? 자, k 대신에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맨 앞에 1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10이 돼야 돼. 12. 그럼 얘가 10이 되려면 5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 요게 중요한 거야. 밑에서 위로 갔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자, 시그마 이렇게 넣고요. K는 1부터 해서 5까지가 그대로 들어갔고 자, 여기서는 대입하면 되지. A에 2K-1인 경우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봐봐. 얘가 이렇게 됐잖아. 2K-1. 그럼 이때는 2K 제곱이죠. 요때는 n이 2k일 때, 얘가 2k일 때는 얘가 되는 거야.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럼 얘 대신에 집어넣고 얘 대신에 집어넣으면 뒤에 게 나오겠죠. 그걸 쌤 집어넣으려고. 그럼 얼마 됩니까?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k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면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4k 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계산 성질을 쓸 거야. 자, 4에다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 근데 n이 5죠? 그럼 집어넣으세요. 6분의 n 5 6 2n 플러스 1이죠. 11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2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야. 2분의 n 5에다가 n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1을 5개 더했어요. 그럼 5 되지. 계산하시면 얘하고 얘가 없어져. 그지? 맨 앞쪽에 220 그리고 플러스 얘하고 얘가 없어져. 30 그리고 플러스 얘가 5 된다. 그지? 255 되는 거 보여? 내가 원하는 답은 255다. 이게 54번이야. 정답은 5번이 정답돼요. 자, 홀수 짝수로 표현을 잘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좋고요. 이런 건 뭐야? 55번은 하나씩 다 넣어야 돼. 자, 지금 문제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이 일반항, k 빼기 1의 제곱이 일반항. 근데 1부터 9까지고 1부터 10까지야. 그럼 뭐야? 얘는 위에 적으세요. 시그마에 정의대로 나열해서 결국은 소거를 시키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 유형이야. 집어넣어. 자, k 대신에 1 넣으면 2의 제곱이죠. 선생님 지금 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3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맨 끝에 9를 넣으면 10의 제곱이 되지. 얘가 앞에 있는 시그마였다고. 그리고 빼기에 뒤에 있는 시그마를 쌤 넣을 거야. 자, 요거 계산할 거라고. 1 넣어봤자 0의 제곱이죠. 자, 쓸게요. 0의 제곱. k 대신 2 넣으면 1의 제곱. 3 넣으면 2의 제곱. 자, 이렇게 쭉 가서 맨 끝에 10을 넣으면 9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거 전부 다 계산하고 이거 전부 다 계산해서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요. 3의 제곱하고 이거 없어질 거라고. 요 앞에 9의 제곱까지가 전부 다 뒤에 거랑 없어져. 그럼 남는 거는 위에 있는 행에서는 10의 제곱인 100이 남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 1의 제곱인 1이 남으니까 전체 계산할 필요 없이 소거를 다 하고 남아있는 것들만 계산하면 99가 되겠다. 시그마의 정의
정의대로 쓰면 소거되는 걸 55번을 통해서 풀 수 있어? 요게 이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오케이 됐고요. 선생님 요거 위 안 지울 거야. 56번도 앞에 있는 55번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야. 시그마의 정의대로 쓰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애들이 나올 거야. 그 애들을 한번 소거해서 간단하게만 해볼래? 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쌤은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정의대로 A1 그리고 더하기 A2 쭉 가겠죠. 맨 끝에 A7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지금 좌변이죠. 우변. 자, 시그마는 얘하고 얘가 있어. 그럼 무슨 법칙 성립한다? 분배. 그러면 1부터 6까지만 먼저 써보면 A1에다가 더하기 A2에다가 쭉 가서 맨 마지막에 A6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 뒤에다 플러스해서 상수 1을 6개 더했대요. 그럼 6되지. 그치? 이렇게 나열, 시그마 정의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 자, 소거될 수 있어? 있어. 오른쪽에 A1과 왼쪽에 A1, 오른쪽에 A2하고 왼쪽에 A2. 여기에 6번째 항이 있었을 건데 얘랑 얘가 없어지지. 그치? A7 나오죠. 6인 거야. 정의대로 나열했을 때 소거될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57번 이렇게 하고 56번. 자, 57번 한번 볼게요. 57번은 어떤 문제일까? 지금 문제를 딱 보시면 자, 선생님이 얘기한 거다.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수열의 합 시그마가 나왔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그마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해서 한번 풀어봐 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봐. A1부터 A5까지야. 자, 요렇게 푼 사람들 있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야. 그치? 얘가 55죠. 근데 문제 구성을 봐.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자, 첫째 항을 A라 할게. 자, 3인 거야. 3. 첫째 항이 3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항과 공차라고.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공차 구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 근데 보통 너희들 이렇게 풀었지. A1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 자, 이렇게 쌤 비교해 볼게. 풀이. 요렇게 전부 다 더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5A가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에다 D가 개수 몇 마리지? 하나, 3, 6, 10. 10D죠, 10D. 얘가 문제 조건에서 55야 이 말이야. 근데 양변을 쌤이 5로 나눌래. 자, 요거 2되고, 자, 요거 11 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쌤이 조건을 뽑은 거야. 첫째 항이 3이거든. 여기다 3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럼 2D는 8이 될 수밖에 없고 D는 얼마 되겠어? 4 될 수밖에 없어. 자, 공차가 4, 첫째 항 3.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3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4 이렇게 써서요. 4n-1 이렇게 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잘했어. 두 번째. 자, 요게 첫 번째 이렇게 한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런 것도 될 거야. 와, 구명석, 꾸셈이 얘기하기를 대칭성을 얘기했는데, 요게 3이면 얘 더하기 얘도 A3의 2배죠. A3의 2배인 거야. 그리고 얘 더하기 얘도 A3의 2배가 되겠지. 그럼 A3의 2배, A3의 2배, A3의 1배. 그래서 A3이 몇 마리 있다? 5마리 있다. 요게 55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또는 등차 수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별량의 합이야. 평균의 개념 알아?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지. 그러면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별량의 총합이야. 그게 독해가 된다고. A1부터 A5까지 합은 평균 A3의 5개. 이렇게 되시면 좋아. 자, 결론은 얘가 A 세 번째 항이잖아요.
요게 11이라고. 근데 세 번째 항은 지금 첫째 항을 3으로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 3에다가 항수의 차이가 2개죠. 2D를 했을 때 요게 11이야. 그래서 D가 4가 된다. 이렇게 뽑으면 돼. 어느 게 더 좋겠니? 내가 바라는 건 2번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도 있지만 사실은 등차 수열에 뭘 쓰는 거다? 대칭성. 조금 다른 말로는 등차 중앙의 관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이런 말이고. 자, 어떻게 1번이나 2번이나 간에 AN을 구했다? 4N-1. AN 자체가 4N-1. 근데 문제에서는 AK를 묻고 있으니까 요 K로 바꾸면 되지. 항등식이니까. 그럼 4K-1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항식의 성질을 써 이 말인 거니까 최종 정답은 자 시그마 넣고요. K는 1부터 해서 5까지를 집어넣어. 그리고 K를 넣고 AK가 4K-1 넣고 자 4K-1 넣고 빼기 3이거든. 빼기 3. 공통인수가 보여요. 4로 묶고요. 자 시그마 집어넣고 K는 1부터 해서 5까지. K 곱하기 K. 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묶어서 빼기 1이지. 그럼 여기에 K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4 곱하기를 집어넣고 K 제곱 공식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K 공식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죠? 자, 요거 계산하면 55야. 요거 계산하면 15야. 55에서 15를 빼면 얼마야? 40이죠, 40. 4의 10에서 4를 곱하지. 그러면 160이라는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57번의 답은 160이 정답인 거야. 자, 선생님 이거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 풀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자, 아무튼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대칭성과 시그마의 통합형이다. 이게 57번이었고. 자, 58번 한번 볼게요. 58번은 수열 AN이 나왔어. 첫째 항이 1이야. 그지? 자, 첫째 항 1이다. 이런 조건 가지고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쓰는 거야. 근데 첫째 항 1인데 너 무슨 수열인데?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그 수열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 시그마 뒤쪽에 K에 대한 다항식도 아니고 시그마 뒤쪽에 지수의 K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그마 뒤쪽에 분모의 K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번째. 정의대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얘가 전체가 일반항이니까 1부터 넣어. 그죠? A1 그리고 빼기 A2 요게 전체가 첫째 항이지. 그리고 플러스 K 대신에 2를 넣습니다. 그죠? A2에다가 빼기 A3을 집어넣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K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AN 빼기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두 번째, 앞가로의 뒤에 거, 뒷갈로의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A1이 1이죠. 그리고 빼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N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A의 N 플러스 1 얘는 자 넘겨주면 N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1일 거야. 자 뭐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선생님이 쓴 이거 있잖아. 이거 얘 같은 경우는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N 대신에 10을 넣으면 정답이거든. 11번째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A의 11은 N 대신에 10을 넣었어요. 10. 100 그리고 빼기 10 그리고 플러스 1 정답 얼마게? 91입니다. 자, 요거 하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얘가 참 불편하죠. N 대신에 자 AN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왠지 불편해.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냐면 N-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항이 나와. N 대신에 N-1을 넣었으니까 N-1의 제곱 그리고 빼기 N-1 그리고 플러스 1 되지? 자, 절대 여러분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범위에도 N 대신에 N-1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n이 얼마부터 쓸 수 있는 결과야? 2보다 크거나 같대 쓸 수 있는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게 합조건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일단 얘가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n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 계산하면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n 그치? 그리고 플러스 3 되죠. 자,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11번째 항을 묻고 있어. 11번째 11의 제곱 121 그리고 빼기 여기 하면 33 그리고 플러스 3 그치? 자, 그러면 30을 빼면 되니까 91 되는 거 맞지? 답이 똑같다고. 자, 이렇게 활용을 조금 해서 다른 각도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는 과정. 요게 이제 있으면 좋겠어. 자, 됐고요. 59번 한번 볼까? 어떤 문제일까? 수열 n이 있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거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그래서 an이 무슨 수열인데? 몰라. 시그마 뒤쪽에 k에 대한 다항식이야? 몰라. 심지어는 등비수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수에 그 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뒤쪽에 k에 대한 지수에 k가 있나? 그것도 모르잖아. 분모에 k가 있어? 얘도 몰라. 그럼 정의대로 써야죠. 정의대로 k 대신에 1부터 대입을 하면 정의대로 대입을 하면 소거가 되거나 주기가 나오거나 규칙성이 보일 거야. 이게 평가원 의도라고. 근데 조금 정리를 하고 대입하고 싶어, 쌤은. 이거 이렇게 보여요? 예분의 예. 그리고 예분의 예. 그 유명한 하트 법칙. 따라 시그마 뒤쪽을 보면 요거 약분이 돼서 사실 ak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빼기에 예분의 예 하면 ak 약분되니까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1. 얘가 앞쪽에 뭐가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결과가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보통 시그마 뒤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항이 뭔가 있고 뒤에 있는 항이 뭔가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부호가 빼기가 되는 구조가 나오면 대입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돼? 첫째 항 대입하고 두 번째 항 대입하고 하면 앞가로의 뒤에 거랑 뒷가로 앞에 거 약분하는 이런 게 부분분수 구조지. 그래서 중간에 빼기가 참 편해. 유리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빼기가 이미 있으니까 너 소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대입을 해봐요. 자, 1 대입하면 a1분의 1 그리고 빼기 1 대입하니까 a2분의 1. 자, 요거 첫째 항. 더하기 2 대입하면 a2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a3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쭉 가겠지? 그래서 맨 끝에 an을 대입하면 k 대신 n 대입하면 an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어때? 앞가로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된다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걸 정리해 보니까 a1분의 1이야. 그지? 제가 한번 써볼게. a1분의 1 그리고 빼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a1이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겠지. 얘가 얼마라고? 문제 조건에서 n분의 1이 된 거야. n분의 1. 그러면 A13을 묻고 있으니까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n 대신에 12를 넣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리고 빼기 내가 원하는 13번째 항이 나오는데 역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는 12분의 1이 나올 거라고. 자, 넘겨줄게.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13번째 항의 분의 역수에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 되니? 넘어가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당겨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그리고 빼기 12분의 1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4가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고. 따라서 13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59번의 답은 마이너스 3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것도 일종의 속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유형. 우리 이렇게 모의고사 한 세트가 있으면 여기에 기본에 깔리는 게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보통 한 60%에서 어떤 문제는 한 65%까지 간다고. 이거는 무조건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30% 정도 또는 25% 정도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조금 사고형 문제. 자, 사고형 문제야. 학생들이 별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한 단계, 두 단계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야. 쌤 설명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10%에서 여기 한 15% 정도 있잖아. 얘는 그냥 잘하는 학생들 있지. 잘하는 학생들. 자, 그래서 변별력이 확보되는 시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를 조금 낸다고 한 10% 정도, 30문제 중에 한 3문제. 그게 21, 29, 30. 그 전에 킬러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얘들의 문항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너무 잘하는 애들은 변별을 할 수가 없지. 조금 더 하는 애들을 하고 너무 잘하는 애들이 섞인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딱 보니까 사실은 이 사고형 문제를 많이 늘리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확보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포인트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혹시 지금 겨울방학이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준킬러, 킬러 붙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거 반드시 연습하고 요거 그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해서 6평 한 달 전쯤에 내가 수학이 언제나 한 2등급을 확실히 넘겼어. 확실히. 언제나 문제를 풀어도 한 5개, 4개 정도 이렇게 틀리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불안해? 그럼 6평 때도 요걸 완벽하게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9평 때. 9평 때는 보통 이제 여기 10%, 15%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쌤 생각해. 자, 아무튼 59번 했고요. 60번 한번 볼게요. 좌표평면에 세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 만나는 거 스케치 할 수 있습니까? 로그 EX 그래프. 그냥 대충 하는 거야. Y는 여기 로그에다가 2에다가 X 그래프 이렇게 쌤 한다고. 그리고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로그의 2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2N 제곱 그래프가 나오지. 결국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거라고. 개형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Y는 이렇게 왔는데 로그 2에다가 어떤 그래프가 돼? 진수 부분에 2n-X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얘를 지금 AN이라고 뒀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은 시그마라는 수열의 합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로그 방정식이지. 얘랑 똑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구하겠다. 근데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요 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꼴라. 자, X 자체가 지금 하나의 1대1 함수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야. 자, 진수끼리 똑같아야 되네. 여기 빼기 X 맞아요? 이렇게 돼. 그러면 X는 2의 n-1제곱이 돼서 사실 얘가 2의 n-1제곱인 거야. 자, 1단계는 학생들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아? 요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시그마가 들어가요. n 이퀄 1부터 해서 여기 5까지 들어가고 AN 자체가 2의 n-1제곱이니까 이거 얘들아 어떤 개념이야? 지수에 문자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바로 간다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대입하면 1 그리고 2의 항수 제곱 5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3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61번 한번 볼게. 61번.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성립한대. 모든 자연수, 언제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성질들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A1 더하기 B1도 10이고 A2 더하기 B2도 10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성립할 때 문제에서 BK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AK, BK가 있는데 나는 중요한 게 BK야. 그럼 AK를 소거해. AK를 소거해. 그래서 BN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10 빼기 AN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BK라는 건 당연히 여기 K를 넣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또는 여기 자체에서 AN에 관해 정리해. 그러면 AN은 10 BN을 쓸 수 있고, 여기에 N 대신에 K를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누구를 선택하겠니? 얘를 선택하겠지. 왜? 끝에 BK를 묶고 있으니까. 따라서 처음에 소거할 수 있는 항을 찾고, 두 번째는 여기 씁니다. 시그마 그대로 들어가. K는 1부터 해서 10까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AK 대신에 누구를 쓰는 게 맞다고? 얘를. 자, 10 마이너스 BK. 자, 얘가 누구지? 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플러스. 그대로 집어넣으면 2배의 BK를 넣으세요. 자, 요거 계산을 했는 거. 요게 160이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 들어가고 여기 10에다가 플러스 BK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했는 녀석이 16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계산 공식 알아? 상수를 10개 더했어. 왜냐하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가 성립하니까 10 곱하기 10, 100. 그리고 빼기에 시그마. 자, 더하기에 K는 1부터 해서 여기에 10까지에다가 BK를 이렇게 계산. 자, 요게 160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최종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에다 BK는 얼마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럼 160에서 100을 빼죠. 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60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61번의 답은 60이 되는 거야. 자, 정답은 1번이겠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지금 61번까지 쌤이 이번 시간에 풀 텐데 문제를 이제 앞부분에서 내가 정리하다 보면 쌤이 처음에 이제 즐겁게 공부하자고 했다고. 와, 정말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요 강좌를 듣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좀 그래요. 이런 것보다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를 알아갈까?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진심과 열정이 느껴져? 나도 열심히 해야지.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엔 없지만 여기에 지금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주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내가 반드시 이 EBS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꿈을 이룰 거야라는 목표를 절실히 떠올릴 수 있다면 이 여러분들의 순간도 사실 선생님은 미래를 위한 너희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즐겁게 한 거지? 다음 시간에 또 여기 마무리 잘하고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그마 꼭 복습하셔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